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소리 없이 강했다. 바로 격압자를 뚫은 건설주의 반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리 없이 강한 종목도 오늘도 5G도 반등하는 움직임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또 건설주에 집중을 해볼까 하는데요. 올해 주식시장에서 사실 건설주들 별다른 또 실적을 내지는 못했는데 건설주들이 그동안 부진했던 이 원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내적으로 먼저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먼저 차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업종 차트를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차트가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건설업종 주봉을 보고 계신데요. 일단은 그 3월 달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동반 급락한 것은 여타 다른 주식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전 주가 수준을 다 회복했었죠. 맞아요. 하지만 지금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도 그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건설업의 현황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뭐 다른 주식들 소위 말해서 거의 모든 주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 이렇게 못 오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건설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죠. 네. 일단 사람이 모이는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건설이라는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경기가 또 악화되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뭐 건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웠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인위적이라도 이제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데 그것 중에 가장 좋은 게 SOC 투자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중국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도 SOC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일단 건설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SOC 투자를 하기 어려웠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경기 부양책을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을 택했지 그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기를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주가 수혜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 정부 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을 또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건설업종이 전체가 그동안 녹록치 않은 그런 올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건설주 크게 뭐 코로나19에 대한 확대 팬데믹과 더불어서 부동산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하락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요, 뭐 최근 그래도 건설주들 보면은 조금씩 반등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오늘만 해도 대림건설은 5%대, GS건설은 1%대 강세를 나타내는데 반등을 만약에 지속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측면으로 보시나요? 중장기적 측면으로 보시나요? 이제는 조금 기지개를 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중장기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또 지켜봐야죠. 우리나라도 다시 코로나19의 거리두기에 대한 얘기가 지금 다시 맞습니다. 논의가 되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숫자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변동을 주긴 하겠습니다만 건설이란 게 마냥 안 할 수는 없죠. 필요한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고 필요한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억눌렸던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돼 있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대형 건설사 위주로 관심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또 정부 정책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을 막고는 있습니다만 주택 가격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또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인 효과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는 낮아진 밸류 대신해서 가격 대비해서 상승 효과를 좀 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반등, 중장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데 무게를 두셨습니다. 이유는요, 억눌린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고 더불어서 대형주를 조금 더 보는 게 좋다라는 건데 어제도 뭐 부동산 관련해서 전세대란 후속 조치 관련한 대책들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영향들도 훈풍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의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건설주 그런데 주택 공급 감소를 했는데 이익은 또 개선됐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어떻게 또 이렇게 봐야 될지. 이런 게 이제 매출은 증가했습니다만 이익이 늘어난 이유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첫 번째 이제 건설업체들이 갖고 있는 악성 그 미분양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그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미분양들이 좀 많이 줄었다. 물론 공공주택도 미분양이 지금 현재 4만여 채가 남아 있고 여러 가지 각 건설사마다 이제 미분양이 남아 있는 건데 지금까지 안 된 미분양은 진짜 그야말로 뭐 외진 곳에 있는 뭐 이런 곳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도시 중심으로서는 미분양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좀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의 아이러니가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집을 짓거나 뭐 이렇게 하면 대규모 마케팅 행사를 합니다. 네. 뭐 일단 뭐 그 모델하우스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행사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동안 못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용의 감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악성 매물의 소화, 비용의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분양의 해소가 좀 됐고요. 여기에 홍보 비용도 감소가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요. 건설사 그렇다면 건설 업종들 4분기는 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4분기에 급격히 나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건설 업종이 이익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내년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다소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코로나19는 무조건 상수죠. 네. 무조건 변화의 상수이긴 합니다만 억눌렸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내년도를 바라본다면 올 4분기도 무난히 넘길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올 4분기까지도 괜찮을 것이다라는데 측면에 무게를 두셨는데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인해서 뭐 건설사들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쪽으로 보신다면 또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시는지요? 글쎄요,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성급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이제 태동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백신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실험실 수준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과 치료제가 동시에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들인데 아직 치료제가 좀 감감하다라는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백신이라는 게 효과를 좀 봐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좀 잠재돼야만 해외 건설이라든지 국내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건설 업종이 지금 현재 이익을 땡겨오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빠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뭐 백신 개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건설주 안에서 그나마 가장 좋게 보는 좀 매력적인 미인주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건설사 주가 흐름을 좀 보게 된다라면 GS건설을 단연코 들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 현재 2만 한 3천 원대 하회하던 주식이 현재 지금 3만 2천 원 부근까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10월부터니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됐던 시기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이끌었었던 원택 관련주들이 대규모 조정을 받았었던 시기에 이 시기에 지금 현재 GS건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모습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렵게나마 해외발 모멘텀이 있다. 뭐 네.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양한 이익, 그러니까 미분양이라든지 비용 감소라든지 아니면 국내 재개발 재건축에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여타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과거의 GS건설 같은 경우는 빅베스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한번 털어낸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건설사보다 재무제표 자체가 조금 우량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면 GS건설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망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다. 뒤따라오는 것들 현재 지금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대림산업이라든지 몇몇 건설사들은 있습니다만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분할 이슈가 현재 잠재적으로 있죠. 네. 엔지니어링과 분할하는 이슈. 삼성과 현대 같은 경우 아직까지 주력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이미 계열 분리가 끝난 회사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 모멘텀을 찾아가게 된다라면 GS건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3만 2천 원대에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조금 다소 높이 잡겠습니다. 5만 원까지도 충분히 성장 여력은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가는 2만 7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뭐 건설사의 반등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봤고요. 또 무거운 종목 보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GS건설이었습니다. 수익성 좋고 상대적으로
재무제표 괜찮고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